오늘도 민국은 병원 복도를 걸으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딸 서연의 검사 결과를 기다리는 시간은 15년 전 그날의 기다림보다 더 고통스러웠습니다. 민국은 병원 대기실 의자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15년이란 세월이 흘렀지만 제주도의 그 폭풍 우 치던 날은 여전히 생생했습니다. 행복했던 가족여행이 순식간에 비극으로 바뀐 그날. 차가 절벽에서 바다로 추락하며 아내 지연을 앗아간 그날. 민국은 간신히 9살이었던 서연을 구했지만 지연은 끝내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아버지, 괜찮아요? 문득 서연의 목소리에 생각에서 깨어났습니다. 서연은 창백한 얼굴로 민국을 바라보았습니다. 24살이 된 딸은 엄마를 닮아 예쁜 눈매를 가졌지만 신장 질환으로 생기를 잃은 얼굴이 민국의 가슴을 더욱 아프게 했습니다. 그냥 잠깐 생각에 잠겼어. 검사는 어땠어? 서연은 작게 미소 지었습니다. 괜찮아요. 늘 하던 검사인데요. 결과는 오후에 나온대요. 민국은 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서연의 신장 질환이 악화된 지 2년. 이제는 이식만이 유일한 희망이었습니다. 민국은 자신의 신장을 주려 했지만 검사 결과 조직이 맞지 않아 불가능했습니다. 2년 동안 대기자 명단에서 기다렸지만 적합한 기증자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오늘도 앞으로도 잘 될 거예요. 서연의 말에 민국은 억지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딸의 강인함이 대견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더 아팠습니다. 서연은 엄마 없이 자라며 오히려 아버지를 위로하는 아이로 성장했습니다. 그래, 다 잘 될 거야. 그러나 민국의 속마음은 달랐습니다. 매일 밤 그는 아내를 구하지 못한 것을 자책했고 이제는 딸마저 잃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 시달렸습니다. 의사가 마지막으로 했던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적합한 기증자를 빨리 찾지 못하면 오후가 되어 담당 의사 김 교수가 민국을 사무실로 불렀습니다. 민국은 또 다른 나쁜 소식을 각오하며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민국 씨, 앉으세요. 김 교수의 표정이 평소와 달랐습니다. 민국은 마음을 단단히 먹었습니다.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민국은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어요. 서연 씨에게 적합한 기증자가 나타났습니다. 민국은 자신의 귀를 의심했습니다. 정말입니까? 네, 적합성 검사 결과가 놀라울 정도로 좋습니다. 이식을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민국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2년을 기다린 기적 같은 소식. 언제 수술이 가능한가요? 우선 최종 검사가 필요합니다. 내일 기증자도 병원에 오기로 했으니 서연 씨도 함께 검사를 받으면 됩니다. 모든 것이 순조롭게 진행된다면 일주일 내로 수술이 가능할 겁니다. 민국은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병실로 돌아왔습니다. 서연에게 이 소식을 전하자 딸의 얼굴에 오랜만에 환한 웃음이 피어났습니다. 정말요? 정말 수술이 가능하다고요? 그래. 기적이 일어난 거야. 그날 밤 민국은 오랜만에 편안한 마음으로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꿈속에서 지연이 환하게 웃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마치 모든 것이 잘 될 거라고 말해주는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민국과 서연은 일찍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최종 검사를 앞두고 둘 다 긴장했지만 서연의 얼굴에는 오랜만에 생기가 돌았습니다. 아버지, 저 기증자를 만날 수 있을까요? 정말 감사하다고 전하고 싶어요. 민국은 부드럽게 미소 지었습니다. 익명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아. 하지만 기회가 된다면 꼭 감사 인사를 전하자. 검사를 마친 후 민국은 병원 로비에서 잠시 휴식을 취하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기증자 담당 코디네이터와 함께 걸어오는 한 여성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50대 초반으로 보이는 그녀는 단정한 차림에 부드러운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민국은 그 여성을 바라보고 당황했습니다. 15년 전 세상을 떠난 아내와 너무 닮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코디네이터는 민국을 발견하고 반갑게 손을 흔들었습니다. 아, 민국 씨. 마침 잘 만났네요. 소개해 드릴게요. 이분이 서연 씨의 기증을 희망하시는 분이에요. 민국은 그녀에게 다가갔습니다. 가까이서 보니 그녀는 15년 전 떠난 아내와 더욱 닮아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민국 씨. 저는 정미래라고 합니다. 미래는 공손하게 인사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저희 딸에게 이런 귀한 선물을. 미래는 따뜻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별 말씀을요. 도울 수 있어서 오히려 제가 기쁩니다. 코디네이터가 말을 이어갔습니다. 미래 씨는 제주도에서 오셨어요? 서울까지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죠? 민국은 잠시 움찔했습니다. 혹시 제주도 어느 쪽에 사세요? 미래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남쪽 작은 어촌 마을이에요. 한적하고 좋은 곳이죠. 민국은 더 물어보고 싶었지만 코디네이터가 미래를 다른 검사실로 안내했습니다. 미래는 민국에게 가볍게 고개를 숙이고 코디네이터를 따라갔습니다. 민국은 그 자리에 서서 그녀의 뒷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내와 너무 비슷했지만 아내일 리는 없었습니다. 아내는 이미 15년 전에 세상을 떠났으니까요. 그리고 무엇보다 딸을 살릴 기증자가 나타났다는 안도감과 감사함이 컸습니다. 민국은 천천히 병실로 돌아갔습니다. 서연이 침대에 누워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무슨 일 있어요? 얼굴이 묘하네요. 민국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방금 기증자를 만났어. 정미래라는 분이신데 참 좋은 분 같아. 정말요? 어떤 분이에요? 제주도에서 오셨대. 그리고 참 따뜻한 미소를 가진 분이야. 서연은 눈을 반짝였습니다. 저도 만나 뵙고 싶어요. 정말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민국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설명할 수 없는 이상한 감정이 일었습니다. 단순한 감사함 이상의 무언가가 있었지만 그것이 무엇인지는 아직 알 수 없었습니다. 민국은 병원 정원으로 나왔습니다. 봄바람이 얼굴을 스쳤지만 마음은 오히려 더 혼란스러워졌습니다. 벤치에 앉아 생각에 잠겨 있던 민국은 누군가 다가오는 기척에 고개를 들었습니다. 정미래가 천천히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민국을 보고 잠시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민국 씨, 여기서 다시 뵙네요. 민국은 황급히 일어났습니다. 아, 네. 그냥 잠시 생각할 게 있어서. 미래는 부드럽게 미소 지었습니다. 저도 검사가 끝나서 잠시 바람 쐬러 나왔어요. 괜찮으시다면 제가 다른 곳으로 가도록 할게요. 아니요. 괜찮습니다. 같이 앉으시죠. 미래는 민국 옆에 조심스럽게 앉았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바람이 살짝 불어오면서 미래에게서 은은한 향기가 민국의 코끝을 스쳤습니다. 라벤더 향기. 민국의 심장이 순간 멈춘 듯 했습니다. 지연이 항상 사용하던 그 특유의 라벤더 향수 향이었습니다. 혹시 라벤더 향수를 사용하시나요? 미래는 살짝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네, 맞아요. 어떻게 아셨어요? 민국은 목이 메었습니다. 그냥 제 아내가 좋아하던 향기라서요. 아내분께서요? 네, 15년 전에 세상을 떠났어요. 미래의 눈에 동정의 빛이 어렸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많이 힘드셨겠네요. 민국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미래의 목소리, 표정, 그리고 라벤더 향기가 15년 전 지연의 모습을 생생하게 떠올리게 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녀는 자신을 전혀 알아보지 못했고 이름도 지연이 아닌 정미래였습니다. 서연 씨는 어떠세요? 많이 불안해하시나요? 미래가 물었습니다. 아니요. 우리 딸은 강한 아이예요. 오히려 저를 걱정하는 아이죠. 미래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좋은 딸을 두셨네요. 꼭 건강해지길 바랍니다. 짧은 대화를 나눈 후 미래는 코디네이터에게 전화가 왔다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녀가 떠난 후에도 민국은 한동안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머릿속에는 온통 혼란스러운 생각들이 가득했습니다.
15년이나 지났는데 내가 너무 예민해진 걸까? 사는 지역도 다르고 이름도 다른데. 그날 저녁 민국은 서연이 잠든 후 병원 근처 작은 호텔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수술 날짜가 일주일 후로 잡혔기 때문에 서울에서 지내기로 했습니다. 그는 지친 몸을 침대에 뉘었지만 눈을 감아도 잠은 오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에는 온통 미래의 모습과 그녀에게서 맡았던 라벤더 향기가 가득했습니다. 정말 우연의 일치일까? 아니면 생각이 꼬리를 물던 민국은 어느새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그리고 꿈을 꾸기 시작했습니다. 꿈속에서 민국은 다시 그날 제주도에 폭풍 우 치던 날로 돌아갔습니다. 차가 절벽에서 바다로 추락하는 순간 물속에서 지연의 비명소리가 들렸습니다. 평소에도 종종 꾸던 악몽이었지만 이번에는 뭔가 달랐습니다. 물속에서 지연이 간절하게 손을 뻗으며 소리쳤습니다. 민국 씨, 살려주세요. 여기 있어요. 저를 찾아주세요. 민국은 필사적으로 지연에게 다가가려 했지만 물살이 너무 거세 다가갈 수 없었습니다. 지연의 모습이 점점 흐려졌고 그 얼굴이 미래의 얼굴로 변해갔습니다. 민국은 식은땀을 흘리며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심장이 마구 뛰었고 손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시계를 보니 새벽 3시였습니다. 그는 침대에 앉아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냥 꿈이었어. 하지만 꿈속에서 들은 지연의 목소리와 간절한 외침이 너무나 생생했습니다. 그리고 지연의 얼굴이 미래의 얼굴로 변해가던 그 장면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민국은 물을 한 잔 마시고 창가로 다가갔습니다. 멀리 병원 건물이 보였습니다. 그 안에는 서연이 그리고 아마도 미래도 있을 것이었습니다. 꿈에서 깬 후에도 오늘 만난 미래의 모습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라벤더 향기, 그녀의 목소리, 미소 짓는 방식, 모든 것이 지연을 떠올리게 했습니다. 단순한 우연이라기엔 너무 많은 일치점이 있어 민국은 결심했습니다. 내일 다시 병원에 가서 미래를 더 자세히 관찰해 보기로 했습니다. 어쩌면 그냥 자신의 착각일 수도 있었습니다. 15년간의 그리움이 만들어낸 환상일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가능성이 아무리 희박하더라도 확인해 봐야 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새벽 하늘에 별이 하나둘 사라져갔습니다. 민국은 다시 침대로 돌아와 누웠지만 더 이상 잠은 오지 않았습니다. 아침이 밝아오고 민국은 일찍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의사들은 서연과 미래의 최종 검사 결과가 좋게 나왔다며 예정대로 수술을 진행할 수 있다고 알려주었습니다. 서연은 기뻐했고 민국도 겉으로는 미소를 지었지만 마음속에는 다른 생각이 가득했습니다. 아버지, 오늘은 왜 이렇게 일찍 오셨어요? 잠은 잘 주무셨어요? 민국은 억지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응. 그냥 우리 딸이 보고 싶어서 일찍 왔지. 서연이는 어때? 많이 불안하진 않아? 서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요. 이제 곧 건강해질 수 있다고 생각하니 오히려 설레요. 민국은 서연의 이마에 가볍게 키스했습니다. 우리 딸 정말 용감하네. 아버지, 오늘 혹시 기증자분을 만날 수 있을까요? 저도 인사드리고 싶어요. 민국은 잠시 생각하다 미소를 짓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병실을 나온 민국은 바로 미래를 찾았습니다. 하지만 진짜 목적은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그는 미래를 다시 만나 더 자세히 관찰하고 싶었습니다. 혹시 지연일지도 모른다는 가능성이 밤새 그의 마음을 뒤흔들었습니다. 그러던 중 카페에 들어선 민국이 익숙한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미래였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카운터에서 커피를 주문하고 있었습니다. 어제 꿈이 아직도 생생한데 바로 그녀를 만나다니. 민국은 그대로 앉아 미래를 지켜보았습니다. 그녀는 커피를 받아
조용히 창가 쪽 테이블로 이동했습니다. 민국은 무의식적으로 고개를 기울여 더 자세히 보았습니다. 미래는 커피에 설탕을 넣기 시작했습니다. 한 스푼, 그리고 두 번째 스푼. 그 다음 그녀는 작은 통에서 갈색 가루를 커피 위에 조심스럽게 뿌렸습니다. 민국의 심장이 거세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설탕 2스푼과 계피가루. 지연만의 독특한 커피 습관이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했던, 심지어 민국조차도 처음에는 이상하게 여겼던 지연만의 특별한 방식이었습니다. 이건 우연이라고 하기엔. 민국은 자리에서 일어나 천천히 미래의 테이블로 다가갔습니다. 가까워질수록 심장은 더 빠르게 뛰었습니다. 그녀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실례합니다. 미래는 고개를 돌려 민국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약간의 놀라움이 어렸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일찍 오셨네요. 민국은 떨리는 목소리를 가다듬었습니다. 혹시 그 커피 레시피를 물어봐도 될까요? 미래는 살짝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레시피요? 네. 방금 커피에 넣으신 그 갈색 가루가 궁금해서요. 미래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 이거요? 그냥 계피가루예요. 특별한 레시피는 아니에요. 커피에 설탕 2스푼과 계피가루를 넣어 마시는 게 습관이 됐어요. 민국의 가슴이 조여들었습니다. 지연이 항상 하던 말과 똑같았습니다. 달콤함 위에 약간의 매콤함이 인생의 맛이라던 지연의 목소리가 귓가에 울렸습니다. 혹시 앉아도 될까요? 미래는 손짓하며 맞은편 의자를 권했습니다. 민국은 조심스럽게 의자에 앉았습니다. 어제 정원에서 맡았던 라벤더 향기가 오늘도 그녀에게서 감돌았습니다. 그는 미래의 얼굴을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15년이란 세월이 흘렀지만 눈매와 미소 짓는 방식이 지연과 너무 닮아 있었습니다. 서연 씨는 어떠세요? 오늘 검사가 있다고 들었어요. 민국은 깊은 생각에서 깨어났습니다. 네. 지금 검사 중이에요. 결과가 곧 나올 거예요. 미래는 커피를 조금 마시고 부드럽게 미소 지었습니다. 좋은 결과가 나오길 바랄게요. 미래 씨, 실례지만 어떻게 저희 딸의 기증자가 되기로 결심하셨나요? 미래는 커피 잔을 천천히 돌리며 대답했습니다. 글쎄요. 명확한 이유를 말하기는 어려워요. 그냥 누군가를 도와야 한다는 강한 직감이 들었어요. 설명하기가 참 어렵네요. 민국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저희에게는 기적 같은 일이에요. 대화를 나누는 동안 민국은 미래의 작은 습관들을 관찰했습니다. 그녀가 말을 할 때 살짝 고개를 기울이는 방식, 생각할 때 무의식적으로 머리카락을 만지작거리는 모습, 그리고 가끔 입술을 살짝 깨무는 모습까지 모든 것이 지연과 닮아 있었습니다. 민국 씨, 괜찮으세요? 표정이 좀 안 좋아 보여요. 민국은 정신을 차렸습니다. 아, 네, 괜찮습니다. 그냥 요즘 잠을 잘 못 자서. 미래는 걱정스러운 눈으로 바라보았습니다. 많이 힘드시겠네요. 서연 씨를 오랫동안 혼자 돌보셨다고 들었어요. 네. 아내가 떠난 후 15년 동안요. 민국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15년 동안 이 이야기를 할 때마다 가슴이 아팠지만 오늘은 더 특별한 이유로 말하기 어려웠습니다. 15년 전 제주도 여행 중 사고로 차가 바다로 추락했어요. 서연이는 구했지만 아내는 미래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녀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정말 가슴 아픈 일이네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미래는 불편한 듯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죄송해요. 이제 검사를 받으러 가야 할 시간이에요. 민국도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네, 저도 서연이 결과를 확인하러 가야 해요. 헤어지기 전 미래는 잠시 멈춰 민국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이상한 감정이 어려 있었습니다. 말하고 싶은 것이 있는 듯 했지만 결국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가볍게 고개를 끄덕이고 돌아섰습니다.
민국은 그 자리에 서서 그녀가 사라지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어제 발견한 라벤더 향수에 이어 오늘은 커피에 설탕 2스푼과 계피가루를 넣는 습관까지, 그리고 수많은 작은 행동들이 지연과 똑같았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녀는 자신을 전혀 알아보지 못했고 지연과는 다른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정말 지연일까? 아니면 내가 그저 아내를 너무 그리워한 나머지 착각하는 걸까? 민국은 혼란스러운 마음을 안고 서연의 병실로 향했습니다. 서연은 검사를 마치고 돌아와 침대에 앉아 있었습니다. 아버지, 어디 갔다 오셨어요? 간호사가 계속 찾았대요. 민국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혹시 기증자분을 만나셨어요? 민국은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우연히 만났어. 서연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조만간 너도 만날 수 있을 거야. 서연은 기대에 찬 표정이었지만 민국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미래가 지연과 너무 닮아 있었지만 그녀는 자신을 정미래라고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사는 곳도 다르고 이름도 다르고 무엇보다 그와 서연을 전혀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민국은 스스로를 납득시켰습니다. 아마도 이 모든 것은 자신의 착각일 것입니다. 15년간의 그리움이 만들어낸 환상에 불과할 것입니다. 지연을 잃은 트라우마와 서연의 병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그를 혼란스럽게 만들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여전히 작은 희망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겹치는 우연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이것이 정말 단순한 우연일까? 아니면 운명의 신호일까? 민국은 결론을 내릴 수 없었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그는 진실을 알아내야만 했습니다. 그날 저녁 민국은 서연이 잠든 병실을 나와 호텔로 돌아왔습니다. 그의 마음은 여전히 미래와의 대화로 가득했습니다. 민국은 지친 몸을 침대에 뉘었습니다. 잠이 오지 않아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서연의 수술이 다가오고 있었고 미래라는 여성의 정체도 여전히 의문이었습니다. 민국은 깊은 한숨을 내쉬며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서서히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꿈속에서 민국은 15년 전으로 돌아갔습니다. 제주도의 맑은 하늘과 푸른 바다가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지연과 서연이 있었습니다. 여보, 여기 좀 봐요. 서연이가 조개 껍데기로 목걸이를 만들었어요. 40세의 민국은 모래사장에 앉아있는 38세의 지연과 9세의 서연에게 다가갔습니다. 지연은 여전히 아름다웠고 서연은 천진난만한 웃음을 짓고 있었습니다. 와, 우리 딸 대단한데? 엄마 선물이야? 서연은 자랑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엄마한테 줄 거예요. 예쁘죠? 지연은 서연을 안아주며 미소 지었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예쁜 목걸이네. 우리 딸 고마워. 민국은 카메라를 꺼내 그 행복한 순간을 담았습니다. 가족의 웃음소리가 바다소리와 어우러졌습니다. 이것이 마지막 가족 여행이 될 줄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여보, 저녁 먹으러 갈까요? 서연이도 배고프대요. 민국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가자. 오늘 저녁은 내가 쏜다. 가족은 해변가 작은 식당에서 저녁을 먹었습니다. 신선한 해산물과 함께한 저녁 식사는 행복 그 자체였습니다. 지연은 커피를 주문했고 여느 때처럼 설탕 2스푼과 계피가루를 넣었습니다. 여보, 왜 항상 커피에 계피가루를 넣어? 지연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달콤함 위에 약간의 매콤함이 인생의 맛이죠. 한번 마셔봐요. 민국은 한 모금 마시고 얼굴을 찌푸렸습니다. 익숙해져야 할 것 같은데. 지연과 서연은 그의 반응에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 웃음소리가 너무 선명하게 들렸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나올 때 하늘이 갑자기 어두워졌습니다. 서서히 비가 내리기 시작했고 바람도 거세졌습니다.
가족은 서둘러 렌트카로 향했습니다. 비는 점점 더 거세졌고 바람도 강해졌습니다. 민국은 조심스럽게 차를 몰았습니다. 지연은 조금 불안해 보였지만 서연을 안심시키기 위해 밝은 표정을 지었습니다. 괜찮아, 서연아. 금방 숙소에 도착할 거야. 아빠가 운전을 잘하시니까. 도로는 점점 더 미끄러워졌고 시야도 나빠졌습니다. 민국은 핸들을 꽉 붙잡고 속도를 줄였습니다. 해안도로를 따라 조심스럽게 운전하던 그 순간 갑자기 앞에서 큰 파도가 도로를 덮쳤습니다. 여보, 조심해! 지연의 외침과 함께 민국은 핸들을 급하게 돌렸습니다. 그러나 이미 늦었습니다. 차가 미끄러지기 시작했고 도로 가장자리에 가드레일을 들이받았습니다. 가드레일이 무너지며 차는 절벽 아래로 추락하기 시작했습니다. 서연아! 지연아! 민국의 외침이 차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차가 공중에 떠 있는 그 순간 모든 것이 슬로 모션으로 흘러가는 것 같았습니다. 서연의 비명소리, 지연이 뒤를 돌아 서연을 보호하려는 모습, 그리고 바다로 추락하는 차. 큰 충격과 함께 차는 바다에 빠졌습니다. 차 안으로 물이 빠르게 들어차기 시작했습니다. 민국은 정신을 차리려 노력했습니다. 머리에서 피가 흘렀지만 가족을 구해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민국은 안전벨트를 풀고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서연은 충격으로 정신을 잃은 상태였고 지연은 필사적으로 서연의 안전벨트를 풀려고 애쓰고 있었습니다. 여보, 서연이를 먼저 구해요. 빨리! 민국은 뒷좌석으로 몸을 돌려 서연의 안전벨트를 풀었습니다. 물은 계속해서 차 안으로 들어왔고 이미 무릎까지 차올랐습니다. 지연아! 너도 나와! 지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민국은 서연을 안고 차창을 깼습니다. 물살이 거세게 들어왔지만 그는 필사적으로 서연을 안고 수면 위로 올라갔습니다. 바람과 파도가 너무 거세 제대로 방향을 잡기 어려웠지만 가까스로 해안가로 헤엄쳐 갔습니다. 서연을 모래사장에 눕히고 호흡을 확인한 민국은 다시 바다로 뛰어들었습니다. 지연이 있는 차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하지만 파도는 더욱 거세졌고 차는 이미 완전히 물속에 잠겨 보이지 않았습니다. 민국은 필사적으로 물속을 헤엄쳤지만 차의 위치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심한 파도에 그마저도 해안가로 밀려났습니다. 그는 다시 일어나 바다로 뛰어들었지만 또다시 해안가로 밀려났습니다. 민국의 절규가 폭풍우 속에 묻혔습니다. 그는 다시 일어나려 했지만 머리의 상처로 인한 어지러움과 탈진으로 쓰러졌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것은 서연이 깨어나 그를 부르는 모습이었습니다. 정신을 잃었던 민국이 다시 깨어났을 때 그는 병원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서연은 옆 침대에서 자고 있었고 의사가 그에게 다가왔습니다. 깨어나셨군요. 다행입니다. 상당한 출혈이 있었어요. 민국은 급하게 몸을 일으켰습니다. 제 아내는요? 지연이는 어디 있죠? 의사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구조대가 현장에 도착했을 때 당신과 따님만 발견했다고 합니다. 아내분을 찾기 위한 수색이 진행 중입니다. 민국은 침대에서 일어나려 했지만 의사가 그를 말렸습니다. 지금은 쉬셔야 합니다. 당신도 큰 충격을 받았고 따님도 당신이 필요해요. 하지만 민국은 기다릴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그는 병원을 나와 사고 현장으로 향했습니다. 구조대는 여전히 수색 중이었지만 폭풍의 여파로 바다는 여전히 거칠었고 시야도 좋지 않았습니다. 찾았습니다. 한 구조대원의 외침에 민국은 급하게 달려갔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지연의 몸이 아닌 그녀의 가방과 옷 조각뿐이었습니다. 가방 안에는 서연이 만들어준 조개껍데기 목걸이가 들어 있었습니다. 계속 찾아주세요. 제발. 제 아내가 분명 살아있을 거예요. 하지만 이틀간의 수색에도 지연의 몸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거친 바다가
그녀를 삼켜버린 것 같았습니다. 구조대는 수색을 중단했고 민국은 충격과 비통함 속에 아내의 죽음을 받아들여야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더 이상의 수색은 위험하다고 판단됩니다. 법적으로 사망 선고를 받으셔야 할 것 같습니다. 민국은 무너진 가드레일 앞에 서서 바다를 바라보았습니다. 서연은 병원에 남아 있었고 그는 홀로 마지막 작별 인사를 했습니다. 눈물이 그의 뺨을 타고 흘렀습니다. 바다는 여전히 아름다웠지만 민국에게는 이제 아내를 삼킨 무덤일 뿐이었습니다. 그는 지연의 가방에서 꺼낸 조개껍데기 목걸이를 꼭 쥐었습니다. 서연이를 잘 키울게. 걱정하지 마. 하지만 네가 너무 보고 싶을 것 같아. 민국은 갑자기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눈가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고 가슴은 여전히 아팠습니다. 15년이 지났지만 그날의 기억은 여전히 생생했습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다가갔습니다. 밖은 이미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민국은 오래된 지갑을 꺼내 그 안에 간직하고 있던 조개껍데기 목걸이를 바라보았습니다. 서연이 어머니를 위해 만들었던 그리고 바다가 돌려준 유일한 유품이었습니다. 민국은 목걸이를 가슴에 꼭 쥐었습니다. 15년 동안 그는 자신을 책망했습니다. 만약 지연을 먼저 구했다면 혹은 더 빨리 차로 돌아갔다면 그때의 선택이 매일 밤 그를 괴롭혔습니다. 그러나 이제 미래라는 여성의 등장으로 모든 것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만약 미래가 정말 지연이라면? 만약 지연이 그날 죽지 않고 살아남았다면? 민국의 가슴은 희망과 두려움으로 복잡하게 뒤얽혔습니다. 그는 창밖으로 떠오르는 태양을 바라보았습니다. 오늘은 서연의 수술이 며칠 앞으로 다가온 중요한 날이었습니다.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서연의 건강이었습니다. 민국은 깊은 숨을 내쉬며 목걸이를 다시 지갑에 넣었습니다. 그는 이제 병원으로 돌아가 딸 곁을 지켜야 했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진실을 찾아야 했습니다. 아침이 밝았습니다. 민국은 샤워를 하고 옷을 갈아입었지만 마음은 여전히 어젯밤 꿈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호텔방을 나서며 민국은 결심했습니다. 미래에 대한 이상한 느낌이 계속되는 만큼 그녀를 더 자세히 관찰해 보기로 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꿈이 아닐지도 몰라. 민국은 서연의 병실로 향했습니다. 오늘은 최종 검사 결과가 나오는 날이었습니다. 서연은 침대에 앉아 책을 읽고 있었고 민국을 보자 환하게 웃었습니다. 아버지, 좋은 아침이에요. 민국은 억지로 미소 지었습니다. 서연이는 어때? 불안하진 않아? 서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전혀요. 오히려 기대돼요. 드디어 건강해질 수 있다니. 그때 김 교수가 병실로 들어왔습니다. 그의 표정은 밝았습니다. 좋은 소식입니다. 모든 검사 결과가 완벽해요. 내일 최종 준비를 마치고 모레 수술을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서연은 기쁨의 박수를 쳤고 민국도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김 교수님, 혹시 기증자와 서연의 조직 적합도 결과를 자세히 볼 수 있을까요? 김 교수는 잠시 의아한 표정을 지었지만 차트를 넘겨주었습니다. 사실 놀라운 결과예요. 이 정도 일치도는 정말 드문 경우죠. 민국은 차트를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의학 지식은 없었지만 숫자와 그래프가 얼마나 일치하는지는 알 수 있었습니다. 김 교수의 말대로 두 사람의 조직 적합도는 비정상적으로 높았습니다. 이 정도면 가족 간 이식과 비슷한 수준인가요? 김 교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정확히 그렇습니다. 일반적인 비혈연간 이식보다 훨씬 높은 수준이에요. 사실 친모와 자녀 간의 적합도에 가깝습니다. 민국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김 교수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정말 서연 씨에게는 최고의 기증자를 만난 셈이죠. 기증자분을 정말 감사하게 생각해야 할 것 같습니다. 김 교수가 떠난 후 민국은 복도로 나왔습니다. 그는 4층으로 올라갔습니다.
미래가 오늘 추가 검사를 받는다는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민국은 그녀를 다시 관찰하고 싶었습니다. 4층 대기실에 도착한 민국은 미래가 의자에 앉아 기다리고 있는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민국은 그녀를 바로 접근하지 않고 약간 떨어진 곳에서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미래는 무언가 집중해서 읽고 있다가 갑자기 긴장된 표정으로 발을 동동 구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는 작게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민국의 가슴이 조여들었습니다. 지연이 긴장할 때마다 보이던 바로 그 습관이었습니다. 발을 동동 구르며 한숨을 쉬는 그 특유의 모습. 그리고 잠시 후 미래는 무의식적으로 작은 노래를 흥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멜로디는 민국의 귀에 너무나 익숙했습니다. 지연이 항상 부르던 그 노래였습니다. 이건 단순한 우연일까? 민국은 멍하니 서 있다가 미래가 고개를 들어 그를 발견하자 다가갔습니다. 민국 씨, 또 만났네요. 민국은 천천히 그녀에게 다가갔습니다. 네, 서연이 검사 결과를 보러 왔다가 미래 씨도 오늘 검사가 있다고 들어서요. 미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마지막 검사예요. 모든 게 순조롭다고 하네요. 민국은 의자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긴장되시나요? 미래는 작게 웃었습니다. 조금요. 그 순간 다시 미래는 무의식적으로 발을 구르기 시작했습니다. 민국은 그것을 지켜보며 물었습니다. 혹시 자주 그렇게 발을 구르시나요? 미래는 자신의 발을 내려다보고 당황한 듯 웃었습니다. 아, 이거요? 네, 긴장하면 습관적으로 그렇게 되더라고요. 이상하죠? 아니요. 전혀요. 그 노래 좋더라고요. 방금 흥얼거리시던. 미래는 더욱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제가 노래를 흥얼거렸나요? 무의식적으로 그랬나 봐요. 어떤 노래인지 아세요? 미래는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저었습니다. 사실 모르겠어요. 이야기를 나누는 중에 간호사가 미래를 불렀습니다. 검사 시간이었습니다. 가봐야 할 것 같네요. 나중에 또 뵐게요. 민국 씨. 미래가 떠난 후 민국은 한동안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의문과 혼란이 가득했습니다. 미래가 정말 지연일까? 아니면 내가 아내를 너무 그리워한 나머지 환상을 보는 걸까? 민국은 병원 복도를 걸으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미래에 대한 의심은 점점 커져갔지만 아직 확실한 증거는 없었습니다. 그는 더 많은 것을 알아내야 했습니다. 그는 서연의 병실로 돌아갔습니다. 서연은 창가에 서서 바깥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무슨 생각해? 서연은 고개를 돌려 아버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냥 수술이 끝나면 뭘 하고 싶은지 생각하고 있었어요. 오랜만에 제주도에 가고 싶어요. 엄마와 마지막으로 함께 갔던 그곳에. 민국의 가슴이 아팠습니다. 이제 그의 마음속에는 한 가지 의문이 강하게 자리 잡았습니다. 만약 미래가 정말 지연이라면, 그리고 만약 그녀가 기억을 되찾는다면, 15년 만에 가족이 다시 만날 수 있다면, 민국은 서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래. 수술이 끝나고 내가 건강해지면 꼭 제주도에 가자. 그의 마음속에는 이제 한 가지 확신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그는 반드시 진실을 알아내야 했습니다. 서연을 위해서, 그리고 어쩌면 지연을 위해서도. 수술 당일이 밝았습니다. 병원의 분위기는 한층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민국은 밤새 제대로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서연의 수술에 대한 걱정도 있었지만 미래에 대한 생각이 그의 마음을 더 혼란스럽게 했습니다. 아침 일찍 민국은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서연은 이미 수술 전 준비를 마치고 있었습니다. 병실에 들어서자 서연이 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버지, 저 이제 곧 건강해져요. 민국은 딸의 이마에 키스했습니다. 그래. 우리 딸 모든 게 잘 될 거야. 서연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수술이 끝나면 저 기증자분께
꼭 감사 인사드리고 싶어요. 민국은 잠시 말을 잊었습니다. 서연은 미래가 혹시 자신의 어머니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지금 그 사실을 말할 수는 없었습니다. 아마 내가 직접 감사 인사를 할 수 있을 거야. 수술이 끝나고 회복되면 그때 간호사가 들어와 서연을 데려갈 시간이라고 알렸습니다. 민국은 서연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사랑해. 서연아, 다 잘 될 거야. 서연은 침대에서 일어나 준비를 마쳤고 민국은 병실을 나왔습니다. 그는 불안한 마음으로 수술 대기실로 향했습니다. 복도를 지나치던 중 민국은 한 병실 앞에 서 있는 간호사와 미래를 발견했습니다. 미래도 수술 준비를 마친 것 같았습니다. 민국은 잠시 망설이다가 그녀에게 다가갔습니다. 어쩌면 이것이 수술 전 그녀와 대화할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미래 씨, 잠깐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미래는 민국을 보고 미소를 지었습니다. 간호사는 5분 후에 모시러 오겠습니다라고 말하고 자리를 비웠습니다. 민국 씨, 오늘이 드디어 그날이네요. 서연 씨는 괜찮으세요? 민국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기대에 차 있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 순간 미래는 긴장한 듯 머리카락을 만지작거렸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머리를 묶기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 민국은 그녀의 귓불 뒤에 있는 작은 흉터를 발견했습니다. 심장이 멈추는 듯 했습니다. 그 흉터는 지연이 어릴 적 나무에서 떨어지면서 다친 후 생긴 특이한 모양의 흉터였습니다. 비자 모양으로 살짝 휘어진 지연만의 특별한 흔적이었습니다. 민국의 손이 떨렸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이 모든 증거들이 가리키는 것은 한 가지였습니다. 미래는 지연이었습니다. 당신이 혹시 민국은 말을 하려다 멈췄습니다. 지금 이 순간 수술 직전에 이런 이야기를 꺼내는 것이 옳은 일일까? 미래, 아니 지연에게 큰 충격을 줄 수도 있었습니다. 망설이는 그 순간 간호사가 돌아왔습니다. 미래 씨, 이제 수술실로 가셔야 합니다. 미래는 일어섰습니다. 민국도 함께 일어났습니다. 그는 여전히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 그저 서 있었습니다. 미래는 수술실로 향하기 전 민국을 향해 돌아섰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이상하게 따뜻한 빛이 어려 있었습니다. 걱정 마세요. 다 잘 될 거예요. 그리고 그녀는 민국의 손을 살짝 쥐었다 놓았습니다. 그렇게 미래는 간호사를 따라 복도를 걸어갔습니다. 민국은 그 자리에 얼어붙은 채로 서 있었습니다. 이제 그는 확신했습니다. 미래는 지연이었습니다. 15년 전 사고로 기억을 잃고 새로운 이름으로 살아온 그의 아내였습니다. 그러나 서연도 미래도 그 사실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민국은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했습니다. 복잡한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이 있었습니다. 15년 동안 잃어버렸던 그의 아내가 기적처럼 돌아왔고 더 놀라운 것은 그녀가 딸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돌아왔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민국은 천천히 수술 대기실로 걸어갔습니다. 이제 그는 두 사람이 무사히 수술을 마치고 돌아오기만을 기다릴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15년 전에 끊어졌던 이야기를 다시 시작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랐습니다. 수술실 앞에 도착한 민국은 의자에 천천히 앉았습니다. 그의 눈에서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슬픔의 눈물이 아닌 15년 만에 찾아온 기적에 대한 감사와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지연아, 정말 너구나. 수술실 문이 닫히고 민국은 병원 대기실의 딱딱한 의자에 홀로 앉았습니다. 벽에 걸린 시계의 초침이 느리게 돌아가는 소리만이 정막을 깨뜨렸습니다. 민국의 마음은 서연과 미래, 아니 지연이 함께 수술실에 들어간 그 순간부터 멈춘 것만 같았습니다.
15년 전 차가 물에 잠기던 그날도 이렇게 시간이 멈춘 것 같았지. 민국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맑은 하늘과 달리 그의 마음은 복잡한 감정으로 가득했습니다. 서연의 수술 결과도 걱정되었지만 미래가 정말 지연이라는 확신이 드는 순간부터 그의 마음은 더욱 혼란스러웠습니다. 대기실에는 다른 보호자들도 있었지만 민국은 그들과 대화할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는 조용히 눈을 감고 15년의 시간을 되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지연이 사라진 후 민국은 9살 서연을 홀로 키우며 정말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 역할을 동시에 해야 했고 직장일과 육아를 병행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아빠, 엄마는 언제 돌아와요? 어린 서연의 질문에 민국은 항상 말문이 막혔습니다. 진실을 말할 수도 거짓말을 할 수도 없었습니다. 결국 그는 엄마는 우리를 항상 지켜보고 있어라는 말로 서연을 달랬습니다. 서연의 사춘기 시절의 반항, 고등학교 졸업식. 이 모든 순간에 지연이 곁에 없었다는 것이 민국에게는 큰 아픔이었습니다. 그는 항상 엄마 없는 서연에게 더 많은 사랑을 주려 노력했습니다. 딸의 긴 머리를 직접 따아주기 위해 유튜브 영상을 보며 연습했고 요리책을 보며 서연이 좋아하는 음식을 만들려 노력했습니다. 아버지, 정말 괜찮아요. 아버지가 최선을 다하고 계신 거 알아요. 성인이 된 서연의 그 말이 민국에게는 가장 큰 위로였습니다. 하지만 그 어떤 말도 지연의 빈자리를 완전히 채울 수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2년 전 서연이 신장질환 진단을 받았을 때 민국은 또다시 무너졌습니다. 자신이 지연을 지키지 못했던 것처럼 이제는 서연마저 잃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그를 괴롭혔습니다. 그런데 기적처럼 지연이가 나타났어. 딸을 살리기 위해. 민국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민국은 사고 당시 상황을 다시 떠올렸습니다. 지연의 시신은 발견되지 않았고 단지 그녀의 가방과 옷 조각만이 발견되었습니다. 아마도 바다 조류에 의해 지연은 다른 해변으로 떠내려갔을 것이고 거기서 누군가에게 발견되었을 것입니다. 심한 부상으로 기억을 잃고 새로운 삶을 시작했을 것입니다. 한동안 민국은 왜 지연이 그들을 찾지 않았는지에 대한 분노와 원망도 들었습니다. 한동안 지연이 살아있을 거라고 믿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곧 그는 그것이 불가능했음을 깨달았습니다. 지연이 완전히 이 세상을 떠났을 거라고 믿을 수밖에 없는 시기가 찾아왔으니까요.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지연이 살아있었다면 기억이 없는 상태에서 가족을 찾는다는 것은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오히려 지연은 15년 동안 이름도 과거도 모른 채 살아왔을 것입니다. 그 생각을 하니 민국의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런데도 본능적으로 딸을 찾아왔어. 어쩌면 그것은 모성애의 본능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기억은 잃었지만 가슴속에 남아있던 서연에 대한 사랑이 그녀를 이끌었을 것입니다. 시간은 느리게 흘렀습니다. 민국은 자리에서 일어나 복도를 왔다 갔다 하기 시작했습니다. 수술은 이미 3시간째 진행 중이었습니다. 의사는 5시간 정도 걸릴 것이라고 했지만 민국에게는 영원처럼 느껴졌습니다. 대기실로 돌아온 민국은 문득 서연의 어린 시절 사진이 담긴 지갑을 꺼내 보았습니다. 그 속에는 지연과 서연이 함께 찍은 사진도 있었습니다. 민국은 사진 속 지연의 모습과 미래의 모습을 비교해 보았습니다. 15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지만 눈매와 미소는 여전히 같았습니다. 어떻게 이 사실을 서연이에게 말해야 할까? 지연이에게는? 민국은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했습니다. 수술이 끝나고 두 사람이 회복된 후 어떻게 진실을 알려야 할지, 또 과연 미래가 그 진실을 받아들일 수 있을지 불안했습니다.
15년 동안 다른 사람으로 살아온 그녀에게 갑자기 당신은 지연이에요라고 말하는 것은 너무 큰 충격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큰 걱정은 서연이었습니다. 24년 인생 중 15년을 엄마 없이 살아온 서연에게 갑자기 엄마가 돌아왔어라고 말하는 것은 어떤 영향을 미칠까? 기쁨일까? 혼란일까? 아니면 분노일까? 민국의 생각은 깊어졌습니다. 어쩌면 천천히 두 사람이 서로를 알아가도록 도와주는 것이 좋을지도 모릅니다. 진실을 한꺼번에 말하기보다는 자연스럽게 두 사람이 가까워질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시계는 이제 수술 시작 후 4시간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민국은 초조하게 손가락으로 의자 팔걸이를 두드렸습니다. 그때 수술실 문이 열리고 김 교수가 수술복을 입은 채 나왔습니다. 민국은 급하게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김 교수의 표정은 읽을 수 없었습니다. 민국의 심장이 멎는 듯 했습니다. 그는 최악의 상황을 상상하며 숨을 멈췄습니다. 그러나 김 교수의 입에서 나온 말은 전혀 다른 것이었습니다. 수술이 성공적으로 끝났습니다. 기증자의 상태도 안정적입니다. 민국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안도감과 기쁨, 그리고 15년 만에 찾아온 희망의 눈물이었습니다. 서연이는 괜찮은 거죠? 김 교수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네, 모든 것이 예상대로 잘 진행되었습니다. 지금은 회복실로 옮겼고 1시간 정도 후면 볼 수 있을 겁니다. 미래, 아니 기증자분은요? 그분도 안정적입니다. 의식이 돌아오기 시작했고 모든 수치가 정상입니다. 정말 기적 같은 일입니다. 두 분 다 회복이 빠를 것 같아요. 민국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15년 만에 처음으로 그는 진정한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서연도 지연도 무사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새로운 시작을 맞이할 준비가 되었습니다. 김 교수는 민국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곧 두 분 다 뵐 수 있을 겁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민국은 고개를 끄덕이며 감사의 인사를 전했습니다. 김 교수가 떠난 후 그는 다시 의자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15년 전 잃어버린 희망이 다시 그의 가슴에 자라나기 시작했습니다. 수술 후 이틀이 지났습니다. 서연은 예상보다 빠르게 회복되어 일반 병실로 옮겨졌고 미래 역시 안정을 찾았습니다. 민국은 서연의 병실에서 대부분의 시간을 보냈지만 미래의 병실을 찾아가는 것은 계속 미루고 있었습니다. 민국은 병원 복도 창가에 서서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마음속으로는 수많은 질문과 고민이 맴돌았습니다. 어떻게 미래에게 진실을 말해야 할까? 그녀가 지연이라는 사실을 어떻게 전해야 할까? 갑작스러운 진실이 그녀에게 큰 혼란을 줄 수도 있었고 수술 후 완전히 회복이 되지 않은 몸에 무리를 줄 수 있었습니다. 어떻게 말해야 지연이가 자신의 상황을 이해하고 받아들일까? 민국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복도 끝에서 의사가 다가오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김 교수였습니다. 민국 씨, 서연 씨의 상태는 매우 좋습니다. 신장도 잘 적응하고 있고 거부, 반응의 징후도 없어요. 정말 놀라운 회복 속도입니다. 민국은 안도의 미소를 지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교수님. 김 교수는 자리를 떠났고 민국은 서연의 병실로 돌아갔습니다. 서연은 침대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건강함이 돌아오고 있었고 눈빛도 생기가 돌았습니다. 아버지, 오셨어요? 민국은 미소를 지으며 다가갔습니다. 기분은 어때? 서연은 밝게 웃었습니다. 많이 좋아졌어요. 이제 조금 움직일 수도 있어요. 그녀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을 이었습니다. 아버지, 기증자분은 어떠세요? 민국은 잠시 말을 잊었습니다. 미래 씨도 잘 회복 중이래. 서연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정말요? 그럼 이제 뵐 수 있을까요? 제가 직접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어요.
민국은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라 망설였습니다. 서연은 아버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같이 가요. 아버지, 민국은 딸의 간절한 눈빛을 보며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어쩌면 이것이 가장 자연스러운 방법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서연이 먼저 미래를 만나고 그 후에 천천히 진실을 알려나가는 것이 좋을 것 같았습니다. 그래. 같이 가보자. 서연은 기쁜 표정으로 침대에서 조심스럽게 일어났습니다. 민국은 그녀를 부축하며 천천히 복도를 걸었습니다. 미래의 병실은 같은 층의 반대편에 있었습니다. 걸어가는 동안 민국의 심장은 점점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15년 만에 다시 가족이 한자리에 모이는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중 두 사람은 아직 서로의 관계를 모르고 있었습니다. 미래의 병실 앞에 도착한 그들은 잠시 문 앞에서 멈췄습니다. 민국은 서연을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준비됐어?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민국은 가볍게 문을 두드린 후 조심스럽게 병실 문을 열었습니다. 미래는 병실 침대에 누워 깊이 잠들어 있었습니다. 창문으로 들어오는 오후의 햇살이 그녀의 얼굴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민국은 서연을 도와 천천히 병실로 들어갔습니다. 두 사람은 조용히 미래의 침대 옆에 놓인 의자에 앉았습니다. 민국의 가슴은 여전히 요동쳤습니다. 그는 잠든 미래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15년이란 세월이 지났지만 여전히 그녀는 아름다웠습니다. 민국은 충동적으로 그녀의 손을 잡고 싶었지만 참았습니다. 서연은 미래를 조용히 바라보았습니다. 정말 좋은 분 같아요. 제 생명을 구해주시다니. 그 순간 미래가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그녀는 잠시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주변을 둘러보다가 민국과 서연을 발견했습니다. 그녀의 눈이 커졌습니다. 서연이 먼저 말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연이에요. 신장을 받은 사람이요. 미래는 천천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서연 씨, 정말 반가워요. 수술은 잘 끝났나요? 미래의 눈이 서연의 얼굴을 찬찬히 살펴보았습니다. 그녀의 눈에 이상한 감정이 스쳤습니다. 마치 오래전에 본 적이 있는 얼굴을 기억해내려는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민국은 침묵 속에 두 사람의 대화를 지켜보았습니다. 어머니와 딸이 15년 만에 다시 만난 순간이었지만 두 사람 모두 그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민국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미래는 이제 민국을 바라보았습니다. 민국 씨도 오셨네요. 민국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서연이가 꼭 인사드리고 싶어 해서요. 세 사람 사이에 묘한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민국은 미래가 눈을 뜨고 그들을 바라보는 순간 뭔가 기억이 되살아나기를 바랐지만 그녀의 눈에는 여전히 모르는 사람을 대하는 친절함만 있을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민국은 그녀의 깊은 눈빛 속에서 무언가 더 있다고 느꼈습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어떤 감정이 그녀의 눈 깊은 곳에 숨어 있는 것 같았습니다. 민국은 마음속으로 진실을 말할 준비가 되었다고 느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에는 그저 두 사람이 서로를 바라보는 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진실은 천천히 조금씩 밝혀지게 될 것입니다. 미래가 서연과 민국을 그리고 서연과 민국이 미래를 바라보는 그 순간 세 사람의 인생은 영원히 바뀌게 될 것이었습니다. 미래는 침대에 앉으며 조금 더 편안한 자세를 취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여전히 혼란스러움이 있었지만 서연을 보는 시선은 따뜻했습니다. 서연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제 생명을 구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미래는 따뜻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당신이 건강해서 나도 기쁘네요. 많이 불편하진 않아요? 아니요. 생각보다 훨씬 괜찮아요. 의사 선생님도 회복이 빠르다고 하셨어요. 민국은 두 사람의 대화를 지켜보며 가슴이 조여들었습니다.
용기를 내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죄송하지만 제주도에 언제부터 사셨어요? 미래는 민국을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15년 전부터 제주도 남쪽 작은 어촌마을에 살았어요. 사실 그 전에 기억은 없어요. 사고로 기억을 잃었거든요. 민국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15년 전 제주도. 어떤 사고였는지 물어봐도 될까요? 미래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폭풍우가 심했던 날, 저를 해변에서 발견했대요. 누군가 제가 바다에 떠내려온 것 같다고 했어요. 심한 부상을 입었고 의식이 돌아왔을 때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았죠. 민국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그는 마지막 질문을 던졌습니다. 혹시 오른쪽 팔꿈치 안쪽에 작은 하트 모양의 화상, 흉터가 있나요? 미래의 표정이 경직되었습니다. 그녀는 의아한 눈으로 민국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떻게 그걸 아세요? 그녀는 천천히 오른쪽 팔을 들어 팔꿈치 안쪽을 확인했습니다. 그곳에는 분명 하트 모양의 작은 흉터가 있었습니다. 민국은 더 이상 감정을 억누를 수 없었습니다. 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당신은 지연이에요. 15년 전 제주도 사고로 잃었던 제 아내이자 서연이의 엄마예요. 미래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녀는 충격을 받은 듯 한 걸음 물러섰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제가 당신 아내라고요? 말도 안 돼요. 미래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 얘기를 들은 서연이도 옆에서 말을 잃고 충격적인 얼굴로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그녀는 머리를 흔들며 믿지 않으려 했습니다. 저는 정미래예요. 15년 동안 그렇게 살아왔어요. 서연은 충격으로 말없이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민국은 천천히 지갑에서 오래된 가족 사진을 꺼냈습니다. 이 사진을 봐주세요. 15년 전 제주도 여행에서 찍은 우리 가족 사진이에요. 미래는 떨리는 손으로 사진을 받아들었습니다. 사진 속 여성은 분명 자신과 닮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여전히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이건 그냥 우연의 일치일 뿐이에요. 저와 닮은 사람일 뿐이라고요. 민국은 침착하게 계속 말했습니다. 라벤더 향수를 좋아하시죠? 커피에는 설탕 2스푼과 계피가루를 넣고요. 긴장할 때면 발을 동동 구르며 작게 한숨을 쉬시고. 미래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녀의 일상적인 습관들을 어떻게 알고 있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지연이 제 아내의 습관이었어요. 당신이 귓불 뒤에 가진 V자 모양 흉터는 어릴 때 나무에서 떨어지면서 생긴 거예요. 오른쪽 팔꿈치 안쪽의 하트 모양 흉터는 우리 신혼여행 때 온천에서 다쳐서 생긴 거고요. 미래는 점점 더 혼란스러워 보였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귓불을 무의식적으로 만졌습니다. 민국은 계속해서 설명했습니다. 우리는 15년 전 제주도 여행 중 폭풍으로 차가 바다에 추락했어요. 저는 서연이를 구했지만 당신을 구하지 못했어요. 당신은 바다에 휩쓸려 떠내려갔고 저희는 당신이 죽었다고 생각했어요. 미래는 침대에 다시 앉았습니다. 그녀의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서연은 갑작스러운 이 상황이 당황스러웠지만 모든 증거가 지연이 자신의 어머니라는 것을 가리키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둘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너무 갑작스러워요. 제가 15년 동안 다른 사람의 삶을 살았다고요? 그런 게 어떻게 가능해요? 서연이 조심스럽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어머니가 항상 불러주시던 자장가가 있어요. 달빛 아래 작은 별이 춤을 추네. 미래의 눈에서 갑자기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녀는 그 멜로디를 알고 있었습니다. 무의식 중에 자신이 종종 흥얼거리던 그 노래였습니다. 그녀의 손이 더욱 심하게 떨렸습니다. 민국은 조심스럽게 서연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우리는 15년 동안 당신을 잃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기적처럼 당신이 돌아왔어요. 서연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미래는 서연을 바라보았습니다. 처음 봤을 때부터 느꼈던 이상한 유대감이 이제는 설명이 되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여전히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때 서연이 조심스럽게 미래의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라고 불러도 될까요? 미래는 갑자기 큰 충격을 받은 듯 손을 떼고 일어섰습니다. 그녀의 눈에서는 혼란과 두려움이 교차했습니다. 민국은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 모두 시간이 필요합니다. 15년이라는 시간을 하루아침에 메울 수는 없어요. 미래는 천천히 진정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다시 침대에 앉아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리곤 눈물을 흘리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저는 항상 무언가 잃어버린 느낌이 있었어요. 알 수 없는 그리움과 공허함이 늘 가슴에 있었죠. 때로는 꿈에서 누군가를 찾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곤 했어요. 민국과 서연은 말없이 그녀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미래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을 이었습니다. 그리고 6개월 전 텔레비전에서 신장 이식이 필요한 젊은 여성 이야기를 들었을 때 이상하게 가슴이 아팠어요. 서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미래는 서연을 바라보며 계속 말했습니다. 처음 당신을 봤을 때부터 이상하게 마음이 끌렸어요. 낯선 사람인데도 정이 가고 보호해주고 싶었어요. 이제 그 이유를 알 것 같아요. 민국은 조심스럽게 미래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그녀의 눈에서 다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기억은 돌아오지 않았지만 이상하게도 이 모든 상황이 익숙하고 맞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요. 마치 오랫동안 찾아 헤매던 곳에 마침내 도착한 것 같은 느낌이요. 서연이 다시 조심스럽게 다가와 미래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번에 미래는 그녀의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민국도 그들 옆에 앉았습니다. 세 사람은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미래가 마침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모든 것을 받아들이고 적응하는데 시간이 걸릴 거예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두 분과 함께 있으니 편하네요. 마치 집에 돌아온 것 같아요. 세 사람은 조용히 서로의 손을 잡았습니다. 15년의 시간과 상처, 그리고 그리움을 뛰어넘어 마침내 하나가 된 가족. 병실에는 혼란과 희망, 눈물과 미소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미래, 이제는 지연이라 불러야 할 그녀는 여전히 모든 것이 꿈만 같았습니다. 자신이 김지연이라는 사실을 완전히 받아들이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첫걸음을 내딛었습니다. 기억이 없어도 제 마음은 알고 있나 봐요. 서연이를 향한 모성애가 저를 여기로 이끈 것 같아요. 서연은 어머니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15년이 지났지만 엄마는 저를 찾아오셨어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해요. 민국은 두 사람을 바라보며 마침내 15년간의 무게가 그의 어깨에서 내려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따스한 봄 햇살이 제주도의 푸른 바다를 비추고 있었습니다. 수술 후 3개월이 지났고 서연은 건강을 완전히 회복했습니다. 지연도 병원에서 퇴원한 후 민국과 서연과 함께 서울에서 새로운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비록 15년간의 기억이 완전히 돌아오지는 않았지만 가끔씩 작은 파편들이 그녀의 마음에 스며들곤 했습니다. 서연이 운전하는 차가 해안도로를 따라 천천히 달렸습니다. 뒷좌석에 앉은 민국과 지연은 창밖으로 펼쳐지는 아름다운 풍경을 바라보았습니다. 민국은 옆에 앉은 지연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습니다. 우리가 15년 전에 함께 왔던 길이에요. 운전석에서 서연이 룸미러로 두 사람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의사들은 지연의 기억이 완전히 돌아올 가능성은 낮다고 했지만 작은 파편들이 돌아오는 것만으로도 그들에게는 큰 위안이 되었습니다. 서연이 차를 천천히 해변가에 세웠습니다. 그곳은 15년 전 사고가 났던 곳에서 조금 떨어진 아름다운 해변이었습니다. 세 사람은 차에서 내려 모래사장을 걸었습니다. 여기가 어떤 곳인지 아세요? 민국이 지연에게 물었습니다. 지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우리가 15년 전 마지막으로 함께 시간을 보낸 해변이에요. 사고 나기 전날 우리는 여기서 하루 종일 놀았어요. 서연이가 조개 껍데기로
목걸이를 만들었죠. 서연이 가방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오래된 조개 껍데기 목걸이가 들어 있었습니다. 이거예요. 엄마, 제가 9살 때 엄마에게 선물했던 목걸이에요. 아빠가 15년 동안 간직해왔어요. 지연은 떨리는 손으로 목걸이를 받아들었습니다.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세 사람은 해변을 따라 천천히 걸었습니다. 바다는 평온했고 바람은 부드럽게 불어왔습니다. 15년 전에 그 폭풍우는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한참을 걷다가 그들은 해안 절벽이 보이는 곳에 도착했습니다. 저 멀리 절벽 아래로 바다가 넓게 펼쳐져 있었습니다. 저기서 사고가 났어요. 민국이 가리켰습니다. 폭풍우가 심했고 도로가 미끄러웠어요. 차가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바다로 추락했죠. 지연은 그곳을 바라보며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무서웠을 거예요. 당신들에게도 나에게도. 지연은 서연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딸은 이제 어엿한 성인이 되어 있었습니다. 9살 소녀는 이제 24이 되었고 그 사이의 시간을 지연은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지연이 서연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자라는 모습을 보지 못해서 정말 미안해. 서연은 어머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괜찮아요. 엄마가 돌아오셨잖아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해요. 세 사람은 조금 더 걷다가 바다가 잘 보이는 작은 언덕에 앉았습니다. 민국은 준비해온 도시락을 꺼냈고 그들은 함께 늦은 점심을 먹었습니다. 이것도 예전에 자주 했던 일이에요. 우리는 여행 갈 때마다 항상 도시락을 싸서 야외에서 먹곤 했어요. 지연은 미소 지었습니다. 식사를 마친 후 그들은 해질녘을 기다리며 바다를 바라보았습니다. 태양이 천천히 수평선으로 내려갔고 바다는 붉은 빛으로 물들었습니다. 지연아, 민국이 문득 지연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이제 그녀는 미래가 아닌 지연이라는 이름에 자연스럽게 반응했습니다. 3개월 전 우리가 다시 만났을 때 처음에는 믿기지 않았어. 15년 동안 너를 찾을 수 없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며 살아왔는데 갑자기 내가 돌아왔으니까. 지연은 민국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15년의 그리움과 아픔이 담겨 있었습니다. 민국은 지연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15년 전 내가 너를 구하지 못했어. 그날 이후로 계속 자책했어. 만약 내가 너를 먼저 구했다면 아니면 더 빨리 차로 돌아갔다면. 지연은 민국의 말을 끊었습니다. 당신은 서연이를 구했어요. 그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어떤 부모라도 그렇게 했을 거예요. 민국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내가 없는 15년은 정말 길었어. 서연이를 혼자 키우는 것도 쉽지 않았고 매일 밤 너를 그리워했어. 이제 저희가 함께 있잖아요. 서연이 말했습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해가 완전히 지고 하늘에는 별들이 하나둘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바다는 어둠 속에서 조용히 속삭이는 듯 했습니다. 민국은 주머니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그는 지연 앞에 무릎을 꿇고 상자를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반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지연아, 15년 전에 잡지 못했던 손, 이제 절대 놓지 않을게. 다시 한번 내 아내가 되어줄래? 지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민국의 손을 잡았습니다. 지연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민국은 반지를 지연의 손가락에 끼워 주었습니다. 서연은 기쁜 마음으로 박수를 쳤습니다. 축하해요. 아빠, 엄마. 세 사람은 서로를 껴안았습니다. 밤하늘의 별들이 그들을 축복하는 듯 더욱 밝게 빛났습니다.